안녕하세요. 해조류 전시를 소개할 전시해설사 이지은입니다. 먼저 조류는 일반적으로 물속에 사는 포자로 번식하는 은하식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류군을 지칭하는 분류학적 용어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류군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일반 용어입니다. 조류는 해수와 담수 어디에서 생육하는지에 따라 해조류와 담수조류로 나뉘어집니다. 즉,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조류, 포자로 번식하는 은하식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해조류는 육상식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조류의 구조는 육상식물과는 달리 뿌리, 줄기, 잎으로 구별되지 않고 뿌리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잎으로 이동시키는 물관이나 잎에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을 옮기는 채광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뿌리처럼 보이는 것은 부착기인데요. 해조류는 부착기를 바위나 말뚝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착하여 몸체를 고정합니다. 이 부착기는 고정의 역할만 할 뿐 영양을 흡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조류는 부착기로 몸체를 고정하고 포자를 퍼뜨려 번식합니다. 해조류는 단세포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다세포 식물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역이나 김 등의 경우 마치 줄기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다세포의 군집일 뿐 줄기나 잎에 분화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통상 해조류라고 부르는 것들은 빛깔과 서식하는 바다의 깊이를 바탕으로 크게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로 나뉩니다.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서는 해조류를 크게 2개의 전시장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오른쪽 전시장은 개통도와 함께 해조류의 색깔을 기준으로 표본들을 전시했습니다. 벽면 맨 윗줄과 바닥에는 갈조류, 두 번째 줄은 홍조류, 세 번째 줄은 녹조류 표본들입니다. 왼쪽의 전시장은 조간대와 조화대를 기준으로 표본들을 나누어 소개합니다. 해조류가 분포하는 지역은 크게 조간대와 조화대로 나뉩니다. 조간대는 만조대 해안선과 간조대 해안선, 즉 최고조선에서 최저조선 사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조석 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간조시에는 수면 위로 노출되고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시에는 수면 아래에 잠깁니다. 조간대는 또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뉩니다. 조화대는 최저조선 아래, 즉 조간대 아랫부분으로 항상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왼쪽의 전시장은 조간대의 상, 중, 하부와 조화대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순서대로 전시해 두었습니다. 해조류는 크게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표본들 중 조금 다른 친구가 보이나요? 바로 새우말입니다. 새우말은 해양성 수생식물로 해조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해조류는 포자에 의해서 번식하는 반면 새우말은 씨앗을 통해 발화합니다. 이 때문에 해조류는 뿌리, 줄기, 잎이 구별되지 않지만 새우말은 육상식물처럼 뿌리, 줄기, 잎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산다고 해서 다 해조류가 아닙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해조류인지 씨앗으로 번식하는 수생식물인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조류 표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해조류는 빛깔을 바탕으로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의 대표 표본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표본은 홍조류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김입니다. 김이 홍조류라니 혹시 놀라셨나요? 우리가 먹는 그 김은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김 속에 있는 색소 때문입니다. 김은 홍조소를 가지고 있는데 김을 건조하고 구우면서 홍조소가 변해 녹색을 띠게 됩니다. 홍조소가 피코시아닌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면서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 색소에 더해져서 선명한 녹색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 녹조류의 대표로는 파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상당히 익숙한 파래 김은 녹조류 파래와 일반 김을 적절히 섞어 만든 것입니다. 파래 특유의 색으로 인해 일반 돌김과는 달리 파래 김은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서는 구멍갈 파래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조류에는 다시마, 감태, 미역 등이 있습니다. 그중 미역 관련 아주 유명한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을 먹다라는 표현인데요. 미역국을 먹다는 표현은 주로 시험에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시험에 붙는다는 의미에서 찹쌀떡이나 엿을 주로 선물하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에는 오히려 체할 수 있는 엿이나 찹쌀떡보다는 미역국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해조류에 대한 인식은 동양과 서양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 동양에서는 해조류를 바다의 채소로 인식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바다의 잡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등으로 해조류 섭취량은 1인당 연간 5kg 가량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식품인 해조류는 단백질, 당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해조류는 피를 맑게 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으며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과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단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을 활용해 각종 의약용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는 생물의학산업, 고분자 재료와 바이오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생물화학산업, 해조류 자원을 이용한 생물환경사업,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등 정말 다양한 해조류의 세계 흥미로우셨나요? 해조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생태적 가치도 갖고 있는 귀중한 생물입니다. 짧은 소개였지만 여러분께서 해조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해조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전시해설사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